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이 전 세계 대륙을 뒤흔들며 축구 황제마저 무릎 꿇린 충격적인 진짜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아르헨티나입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피를 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아르헨티나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비공개 훈련장 라커룸에서는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동료들을 독려하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갑자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선수단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는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의 축구 기자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극도로 예민해진 훈련장 분위기 속에서 리오넬 메시가 과연 왜 한국의 손흥민을 언급하며 아르헨티나의 월드클래스 동료들에게 불호령을 내린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준결승전 직후 치러진 비공개 회복 훈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준결승전 승리의 도취감에 취해 다소 느슨한 태도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자만심과 결승전에 대한 긴장감이 한데 뒤섞여 훈련의 집중도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핵심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은 전술 훈련 과정에서 압박 수비를 게을리하거나 공을 빼앗긴 뒤에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표하는 등 평소답지 않은 나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리오넬 메시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는 이번 결승전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결승전이 될 수도 있다는 엄숙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기에 동료들의 방만한 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메시가 훈련을 중단시키고 모든 선수를 라커룸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라커룸의 문이 굳게 닫히고 사방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메시가 쏟아낸 첫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메시는 주먹으로 라커룸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겨우 준결승 따위를 이기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며 결승전 상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가 알고 덤벼들 텐데 이따위 나태한 정신머리로 경기장에 나설 생각이냐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수비진의 핵심이자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로메로 너는 매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상대하고 있으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갑자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메시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매서운 눈빛으로 선수들을 둘러보며 너희들은 당장 한국의 소니를 보라며 소리쳤습니다. 소니처럼 경기장에서 죽을 각오로 뛰란 말이다라는 메시의 외침은 비공개 라커룸 벽을 타고 복도 밖까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는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그 쟁쟁한 스타 플레이어들 앞에서 한국의 손흥민을 롤모델로 제시하며 채찍질을 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 현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언론들은 메시의 입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나온 배경을 분석하느라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가 라커룸에서 쏟아낸 구체적인 발언들은 왜 그가 손흥민을 그토록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손흥민의 투지를 배워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메시는 선수들에게 손흥민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을 때 보여주는 눈물겨운 헌신과 투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소니가 월드컵에서 안면 마스크를 쓰고 달렸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메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안아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실명 위기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오직 조국을 위해 뛰겠다는 일념 하나로 특수 제작된 검은색 탄소 섬유 마스크를 쓴 채 카타르의 뜨거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시야가 극도로 가려져 공이 어디서 날아오는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땀이 눈에 들어가 시야를 가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손흥민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상대 수비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얼굴뼈가 다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 수비수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헤더를 시도하는 그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감동과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메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쥔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자신의 커리어와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부상을 안고도 오직 국가대표라는 명예와 책임감 하나로 온몸을 내던졌는데, 너희들은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느냐며 팩트로 동료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메시는 손흥민이 발가락이 부러지고 발톱이 빠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매 경기 12km 이상을 뛰어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며 선수들의 자만심을 처참하게 짓밟아 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을 오가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시차, 적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고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 얼굴에 웃음을 띠며 동료들을 독려하고 경기장 위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스프린트를 감행했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가 끝나면 진통제 약 기운이 떨어져 뼈가 아려오는 통증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만을 전하는 진짜 리더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에게 너희들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경기장에서 한 발자국 덜 뛰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며 소니처럼 매 경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놈은 이번 결승전 선발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이며 내가 직접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메시가 동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손흥민의 투혼을 예시로 든 것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한국 축구의 정신력과 투지는 이미 전 세계 축구계가 공인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와 투혼은 대한민국 축구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한국 축구의 위대한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호화로운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나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젊고 유망한 선수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손흥민이 보여주는 국가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투쟁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메시의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메시는 재능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결승전이라는 무대는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뛰어다닐 수 있는지 영혼을 바치는 투지의 대결이라며 동료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개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의 카리스마 넘치는 스피치가 끝나자 나커룸 안은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그의 위대함을 매일같이 곁에서 지켜본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메시의 일침에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메로는 평소 메시를 신처럼 받들며 그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로메로는 메시의 연설이 끝난 뒤 동료들에게 손흥민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소니는 토트넘에서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 가장 마지막에 퇴근하는 선수이며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타구니 통증을 참아가면서도 경기에 나서 팀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밖에서는 동료들을 위해 끊임없이 배려하고 헌신하면서도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사로 돌변하는 손흥민의 프로 정신은 자신을 포함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메로의 이 진심 어린 증언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도취되어 나태해졌던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은 손흥민이라는 진정한 영웅의 삶과 투혼을 전해 들으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공개 라커룸 스피치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자 유럽 현지 매체들과 남미 언론들은 연일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유력 스포츠 매체들은 메시가 결승전을 앞두고 팀의 기강을 잡기 위해 한국의 손흥민을 소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효과를 거둔 최고의 리더십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매체들 역시 메시가 손흥민을 세계 축구의 모범으로 치켜세운 것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전 세계 축구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아이콘임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구 실력의 문제를 넘어 한 선수가 보여주는 태도와 인성이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말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보며 열광하고 그의 헌신에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계 최고의 축구 황제 메시가 직접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고 골을 많이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뛰는 모든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는 애국자이자 진정한 스포츠맨입니다. 많은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손흥민에게 국가대표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무거운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는 매 경기 국가대표팀 경기가 끝나면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께 승리를 안겨드려 기쁘다거나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온몸이 부서져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은 국민들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은 스스로 짊어지는 이 놀라운 책임감은 아르헨티나의 그 어떤 스타 선수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메시는 바로 이 위대한 애국심과 책임감을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개인기와 번뜩이는 천재성을 자랑하지만 때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기복 있는 멘탈이 약점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메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완벽한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 손흥민이 보여준 한국 특유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헌신적인 리더십을 주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축구계를 보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가대표팀 경기에 소집되면 몸을 사리거나 부상을 핑계로 합류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선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클럽팀에서는 매 경기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승리 수당을 챙기면서도 조국의 부름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위 월드클래스라 불리는 선수들의 한심한 행태는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영광이 아닌 귀찮은 의무 정도로 치부하는 일부. 유럽과 남미 스타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의 행보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수없이 많은 부상 위협과 살인적인 비행, 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국가대표 소집을 기피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훈련장으로 곧장 향하며 팬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있었기에 메시 또한 그의 위대함을 깊이 인정하고 자국 선수들의 나태함을 꾸짖는 도구로 손흥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가 보기에 지금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몇몇 선수들의 모습은 국가대표 유니폼의 가치를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몇 개 가졌다고 해서 거만하게 굴며 그라운드에서 걷는 선수들에게 메시가 던진 팩트. 폭행은 그야말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일침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행보 또한 흥미롭습니다. 로메로는 소속팀 토트넘에서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선수입니다. 그는 평소 거칠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유독 손흥민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며 그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상대 선수들과 난투극을 벌이려 할 때도 손흥민이 다가와 그를 제지하고 가슴을 두드려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하게 안정을 되찾는 로메로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라커룸에서 메시의 스피치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손흥민의 위대함을 동료들에게 전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로메로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손흥민의 선한 영향력과 리더십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메로의 이러한 증언은
메시의 스피치에 강력한 설득력을 더해주었으며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들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단순한 아시아의 스타가 아닌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존경해야 할 참된 리더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압박과 활동량은 현대 축구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술입니다. 과거처럼 공격수가 공격만 하고 수비수가 수비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부터 최후방 수비수까지 전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유기적인 압박을 가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가공할 만한 득점력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을 뒤흔드는 끊임없는 전방 압박과 헌신적인 수비 가담 덕분입니다. 경기 분석 지표를 보면 손흥민은 매 경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 횟수와 전방 압박 횟수를 기록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가 경기장에서 이토록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니 동료 미드필더들과 수비수들은 감히 힘든 내색을 내지 못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뛸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가 발생합니다. 메시는 바로 이 전술적 헌신과 팀의 유기적인 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진이 손흥민처럼 전방에서 미친 듯이 달리고 압박해준다면 아르헨티나의 수비 라인은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결승전 우승이라는 달콤한 열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가 소니처럼 달리라고 소리친 것에는 이러한 치밀한 전술적 계산과 팀의 승리를 향한 절박함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문화와 투혼의 역사는 비단 축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투지로 이를 극복해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투혼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며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왔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불굴의 정신을 현대 축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무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세계 언론들이 한국 축구를 언급할 때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투지와 끈기입니다. 체격 조건이나 피지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강인한 정신력과 헌신적인 태도로 세계 최강국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한국 축구의 모습은 축구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수많은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상대해 보았고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그 끈질긴 집념을 직접 몸소 겪어본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메시는 대한민국 축구의 그 위대한 유전자가 지금 아르헨티나 대표팀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묘약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잠시 손흥민이 겪었던 부상의 고통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어골절 부상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료진조차 손흥민의 복귀 시점을 최소 몇 달 뒤로 내다보았습니다. 눈 주변의 뼈는 매우 미세하고 약해서 자칫 잘못 충격을 받으면 시신경이 손상되어 선수 생명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수술 직후 붓기가 채 빠지기도 전에 훈련장으로 복귀해 개인 맞춤형 마스크를 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출전 강행이 미친 짓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축구공을 머리로 받아내거나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고통과 공포를 온전히 홀로 견뎌내며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냈습니다. 또한 발가락 미세 골절 부상을 당했을 때도 손흥민은 소속팀의 치열한 순위 경쟁과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평가전을 모두 소화해 내기 위해 진통제를 맞아가며 버텼습니다. 진통제 주사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무디게 만들 뿐 부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마취가 풀리면서 밀려오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손흥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괜찮다며 팬들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시가 라커룸에서 이러한 손흥민의 일화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 아르헨티나의 스타 선수들은
도저히 핑계를 대거나 반박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조금만 근육이 뭉치거나 컨디션이 저하되어도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며 어리광을 부리던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메시는 라커룸에서 아르헨티나 동료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기술 이전의 정신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 결승전 무대에서 손흥민처럼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달릴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애초에 이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다. 내 말이 거짓말 같은지 의심스럽다면 당장 토트넘에서 뛰는 로메로에게 물어봐라. 소니가 경기장 위에서 어떻게 달리는지, 그리고 그가 팀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는지 똑똑히 들어봐라.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팀이지만 정신력마저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저 결승전 무대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메시의 이 불호령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투지와 열정을 다시금 일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메시의 스피치가 끝나자마자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결승전에서 손흥민처럼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다짐하며 라커룸을 나섰습니다. 이 위대한 각성의 중심에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의 이름이 우뚝 서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단한 일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